자,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면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단일 인자 유전.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 할 때는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뭐 복대립 유전,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중간 유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건데,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인 거야. 여러 쌍. 그래서 자, 이 다인자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잡고 가야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자, 일단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 알지? 그리고 자, 대립 형질의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그냥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뚜렷하게 대립이 되는데, 이거를 관여하는데 뭐 이제 대립 형질이 라지 A도 있고 라지 B도 있고 뭐 라지 C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우열의 관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렇게는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표현할 거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얘가 이제 우성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얘가 우성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얘가 우성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형질에서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라고 했을 때, 자, 피부색이 완전히 진한 것도 있고요. 자, 완전히 하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얗다, 완전히 진하다. 그러면 요 사이에 여러 가지 표현형들이 있겠지. 그랬을 때 완전히 진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만약 예를 든 거야. 자, 이게 뭐 더 있을 수 있어. 대립 형질이. 그러면은 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A, 라지 B, 라지 C 요렇게 이루어진 것이 완전히 진한 거고요. 자, 완전히 하얗다면은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완전히 하얗대요. 알지? 그러면 요 정도 진하기가 있을 거고 요 정도 진하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정도 진하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우리 대문자 있지? 대문자의 유전자. 자, 얘가 이 대문자가 두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스몰 c. 자, A, 스몰 b, 라지 c. 이런 식으로 스몰 a, 라지 b, 라지 c. 자, 이렇게 있을 때가 요 정도 진하기를 갖고요. 자, 이 경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자, 라지 A, 라지 B, 스몰 c. 라지 A, 스몰 b, 스몰 c. 자, 이렇게 됐을 때가 같은 진하기를 갖는데. 와, 그렇다면 우리 피부색의 진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아니야. A가 맞냐, B가 맞냐, 이게 아니라, 자, 여기 봐봐.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C입니다. 라지 B, 라지 C예요. 그랬더니 같은 피부의 진하기가 나온대요. 그럼 결국은 이 유전자의 종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지?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짓는 게 아니야. 저 A가 많다고 해서 더 진하거나 B가 많다고 해서 더 진하거나 이게 아니란 얘기야. A, B, C가 아니라 A든 B든 C든 바로
요거. 대문자. 알지? 그래서 얘는 대문자가 3개, 2개. 자, 그리고 소문자가 1개일 때. 이때에 요 정도의 피부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요 피부색은요. 대문자의 종류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쵸? 대문자가 1개이고요. 소문자가 2개일 때 같은 색의 피부 진하기를 갖는다. 그럼 결국은 이 다인자 유전에서 형질의 결정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아니라 대립 유전자에서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그 다인자 유전에서는 형질의 결정은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아니야. 종류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립 유전자에 있는 대문자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현되는 유전자와 자, 소문자로 표현되는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가 2개죠, 소문자 1개죠. 그러면은 이 3가지 경우는 표현형이 어떻게 된다? 같은 표현형을 갖는다. 알지? 같은 표현형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같은 표현형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이게 바로 다인자 유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4개, 5, 6개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늘어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형질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표현형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표현형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그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단일 인자는 딱 우성과 열성이 딱 분리가 되잖아. 그치?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잖아. 그래서 막 라지 A, 스몰 A. 자, 이때는 요만큼이 나오고요. 자, 스몰 A일 때는 요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75%, 25%, 3대 1의 비율로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되잖아. 그래서 단일 인자는 이렇게 성립이 되지만 다인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열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여러 대립 인자 중에서 그 각각의 그 대립 유전자 있지? 대립 유전자 각각에서 우성에 해당하는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가 포함이 되느냐, 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표현형이 결정이 된다. 종류와 상관없다.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다인자 유전하는 것이 뭘까? 형질이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나타난 형질이 뭐가 있을까요? 키. 그치? 여기 봐봐. 150부터 200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자, 피부색. 우리 몸무게. 자, 눈색. 눈의 색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되고, 자, 사람의 피부색 유전에는요, 보통 100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오, 100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가지 했지만, 3가지니까 총 이제 이게 대문자가 0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치? 나오겠지. 근데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연속적으로 다양한 형질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100개짜리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 10개짜리 문제도 못 내. 기껏해 3개, 4개, 많이 나와야 5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달라도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도 변하지? 그치? 우리 자외선 많이 받으면 조금 더 진해지고, 덜 받으면 조금 더 하얘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을 통해서, 그치? 시술을 통해서 피부색 밝게 만들기도 하고, 태닝해서 검게 만들기도 하고, 유전자 상관없이. 자, 바로 요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인자 유전이 어떤 건지 알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제 하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나왔는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인자 유전에서 자, 지금부터 다인자 유전에다가 이제 조건은 독립입니다. 알겠니? 자, 이 독립이란 게 뭘까?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잖아. 그러면 각각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라는 뭐하고 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렇게 상동으로 표현하면은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라지 A. 자, 여기가 라지 B. 알지?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표현했을 때 자, 여기가 스몰 A. 자,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가 스몰 b. 알지? 하나로 가자.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서 어쨌든 생세포는 딱 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생세포도 딱 얘밖에 없어요. 생세포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뭐 난자라고 하고 얘를 정자라고 하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될 거예요. 맞니? 그치? 자,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표현형을 가질 거야. 그러면은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요 자식이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알지? 뭐가? 아니, 여기에서 반이 생세포가 요렇게 생세포 들어가잖아. 자, 요렇게 생세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생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요거밖에 없잖아. 자, 요렇게 생세포 들어가고 요렇게 생세포 들어가잖아.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했어. 태어난 자식은 이 둘을 합한 라지의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래서 엄빠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야. 자,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 엄마, 아빠. 엄빠. 알겠지? 그래서 엄빠야. 이렇게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할게요. 염색체를 요렇게 표현할게.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 여기가 라지 B, 스몰 B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얘도 라지 A, 스몰 A. 자, 라지 B, 스몰 B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뭘까요? 요렇게 올 수 있죠? 그치? 자, 요렇게 올 수 있죠? 자, 요렇게 올 수 있죠?
자, 요렇게 생세포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자, 4개의 생식세포가 나온다.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요 4개의 생식세포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자식이 태어날 거냐. 그럼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16개죠. 4가지, 4가지니까. 그치? 4, 4, 16이잖아. 그래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지웠는데?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때 여기서부터 잘 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가지 나오고 4가지가 나와요. 알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자손을 우리가 따져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고 아빠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질문은 이렇게 나올 거야. 엄마 또는 아빠하고 같은 표현형의 자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그치? 그럼 잘 들어.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가지수는 누구의 가지수와 같습니까? 대문자의 가지수하고 같단 말이에요. 대문자의 가지수하고 같단 말이에요. 자, 표현형은 뭘 가지고 결정된다?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대문자의 가지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 자손은 하나, 둘, 셋, 4개잖아.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엄빠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치? 엄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식도 엄빠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여기가, 자, 라지 A도 받을 수 있고 스몰 A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라지, 스몰 A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아빠한테도 어떻게 돼요? 라지, 스몰 A를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라지 B, 스몰 B를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아빠한테도 라지 B, 스몰 B를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모두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자, 대문자가 여기에 모두 다 올 수 있지? 그래서 최대 가지수는, 자, 표현형의 가지수는, 자, 대문자 4개 올 수 있죠? 자, 대문자가 요렇게 3개 올 수 있고 하나가 올 수 없지? 없을 수도 있지? 요게 만약 스몰 b 받고 라지 b, 라지 a, 라지 a 받을 수 있지? 3가지 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은 엄마한테도 스몰 a 받을 수 있지? 아빠한테도 스몰 a 받을 수 있죠? 엄마한테 스몰 b 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도 스몰 b 받을 수 있어? 그럼 결국은 4, 3, 2, 1, 0이야. 즉 4에서부터 0까지니까 총 몇 개의 표현형이 나온다? 5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그치? 5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표현형은 5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문자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0개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최대 4개까지 대문자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이게 다인자 유전의 핵심이 바로 요거야. 표현형의 가지수는 대문자의 가지수야. 알겠지? 그러면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까?
여기 라지 A든 라지 D든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도 아빠한테 라지 A든 스몰 A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요 자리에도 라지 B든 스몰 B든 두 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도 라지 B든 스몰 B든 두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2의 4승.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경우의 가지수가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질문은 뭐냐? 아빠랑 같은 표현형. 자, 아빠와 같은 표현형이면 아빠와 같은 유전자 구성이 아니야. 자, 대문자 몇 개? 두 개야. 즉, 대문자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찾으란 얘기야. 대문자가 두 개인 경우의 수. 그치? 그래서 이거, 자, 원래는 이렇게 찾습니다.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은,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자,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확률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이지? 1대 1대 1. 여기도,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얘도 확률이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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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자, 그러면 대문자가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 4개, 3개, 3개, 2개.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2개가 되겠네. 자, 다시. 그렇잖아. 여기 오면은 대문자가 2개가 되잖아. 대문자가 2개. 자, 그러면 얘는 대문자 1개지. 자, 그럼 대문자가 몇 개야? 3개. 3개. 아, 여기가 대문자 1개니까 3개. 여기가 2개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2개가 되죠?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는 1개 되고요. 자, 요렇게 하면 여기 3개 되고요. 요렇게 하면 2개가 되죠? 자, 요렇게 해도 2개가 되죠? 자, 요렇게 하면 1개가 되죠? 자, 요렇게 하면 2개가 되지? 그치? 그럼 2개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4, 5, 6개네? 그치? 6가지잖아요. 그러면 총 16개에서 16개, 16개 가지에서 자, 대문자가 2개인 건 총 몇 개야?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6,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잖아. 봐봐. 유전자 수가 대립 유전자 수가 지금 2개야. 근데 여기서 이제 3개가 된다고 해봐. 어우. 자, 4개가 된다고 해봐. 어떻게 할 거냐고. 그치? 자, 3개가 되고 4개가 됐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의 풀이법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들어가잔 말이야. 자, 지금 하는 경우는요, 독립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인자 유전에서. 독립할 때만. 알지? 자, 독립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자,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대문자가 몇 개야? 4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자, 가질 수 있는 최대 대문자가 4개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4승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대문자가 4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짜리가 필요한 거니? 사시, 조합. 그래서 16분의 1 곱하기 4C는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3. 잠깐만, 여기 왜 16분의 6이야? 하나. 잠깐, 이거 잘못했나? 2개. 2개. 4개 중에? 16분의 6. 16분의 6이구나. 씨. 그래서 8분의 4. 그치? 나오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정리하세요. 자, 조금 더 연습할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서 하는 거는 단일인자 유저는 괜찮은데 다인자 유저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리고 교재 밑에 있는 거 그것처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써보자는 거지.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지금 대문자가 올 수 있는 게 총 네 가지잖아. 4군데 올 수 있잖아. 요 4군데에서 우리는 대문자가 2개만 오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게 사시이잖아. 그치? 그게 바로 사시이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다. 다인자 유저는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그 특정 표현형을 갖는 확률이 얼마냐? 크게 물어보면 요거야. 일단 여기가 먼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역으로 가서 이제 막 이제 찾는 거, 이제 킬러 문제가 들어가야 돼. 자, 다시. 이번에는 엄마가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랍니다. 자, 아빠는 자,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래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이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그치?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엄빠야. 그치?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생세포의 경우의 수를 보잔 말이야.
자,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그치? 자,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두 가지가 되죠? 둘 중에 B 나올 수 있고 스몰 b로 나, 대, 소가 다 나올 수 있잖아. 대도 나올 수 있고 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래서 자, 만약 요 성자와 난자로 만들어지는 자손의 그 생식세포, 유전자에게 서로 다른 생세포의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얼마야? 8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알겠지? 8가지 경우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건 경우의 수고 여기에는 반드시 대문자 B 하나는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대문자의 가지수는 자, 1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왜? 여기는 다 대문자가 0, 0, 0이라도 무조건 여기는 엄마한테는 라지 B가 무조건 가거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대문자는 0이 없어. 표현형에서는. 1부터 시작하고 대문자가 여기 오면 2개, 여기 오게 되면 3개, 여기 오면 4개. 그래서 자, 1에서부터 4가지니까 총 몇 개야? 4가지 경우에 4가지 표현형이 나오겠다. 맞니? 그래서 표현형의 수는 몇 가지? 표현형의 가지수 몇 개? 4가지. 알겠지? 4가지. 그래서 표현형의 가지수는 4가지입니다. 자, 잘 봐요. 자, 그랬을 때 엄마와 같은 표현형을 갖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그럼 전체 엄마 아빠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유전자 조합은 8가지잖아. 자, 그 중에서 엄마와 같은 표현형. 자, 표현형은 누구의 개수? 그렇지. 대문자 몇 개? 3개네. 그치? 3개잖아. 라지, 스몰, 라지비, 라지비 3개잖아. 그러면 무조건 대문자 1개는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3군데에서 대문자가 몇 개 와야 돼? 2개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세 군데에서 2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8분의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 오씨, 8분의 3이네? 이해됐니? 자, 계속 연습할 거야. 계속 연습할 거야. 왜냐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 아니,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2종류가 있어도 그 엄마하고 아빠의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확률은, 자손의 확률은, 자, 이 자손이 그 자식의 유전자형의 수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하나를 가지고 방법 알았으면은 이게 이제 유전자형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아낼 건지 연습해 줘야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 잘 봐. 아, 여기는 무조건 엄마한테 라지 B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라지 B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무조건. 그러니까는 씨.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돼야겠구나. 여기가 라지 B다. 그치? 그치?
그래서 엄마한테도 둘 중에 하나, 아빠한테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받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엄마한테는 무조건 라지 B만 받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경우의 수가 1인 거예요. 자, 그리고 라지 B 받을 수 있고 스몰 B 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자, 이 경우 있어. 알지?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여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태어난 자식은 네 가지가 나오지. 엄빠,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자, 얘도 두 가지. 얘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죠. 스몰 b. 그래서 요 엄빠 요 자리에는요, 대문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곱하기 2. 그래서 그 자식의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 8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온다. 그쵸? 자, 그럼 이제 표현형의 가지수를 보자. 자, 0, 0, 0. 그러면 대문자 다 0이 되겠지. 0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대문자가 몇 개 채워질 수 있어요? 3개 채워질 수 있어요. 왜? 여기는 대문자 없잖아요. 그치? 소문자밖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대문자가 채워질 수 있는 곳은 여기. 그래서 몇 가지야? 4가지가 나온다. 맞니? 그러면 엄마와 같은 표현형을 갖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그러면 엄마와 같은 표현형이니까 대문자가 몇 개야? 1개네. 그치? 그럼 대문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3군데잖아. 자, 3군데 중에서 하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는 얼마니? 1 곱하 1분의 3. 그치? 나누기. 자, 8가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8분의 3이 된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제 대립형질을 조금 늘릴 거야. 뭐 C 들어가고 D 들어가고. 그러니까 C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좀 힘드니까 그래서 A, B, D, E 이렇게 간다. C를 보통 안 집어넣어. 왜냐면 대문자 C하고 소문자 C가 이게 잘못하다가 구분이 안 되니까. 방법은 알겠지? 방법 알겠지? 항상 기억해야 돼. 표현형의 가지수는 대문자 개수야. 알지? 표현형의 가지수는 대문자의 개수야.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근데 대문자끼리는 우열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라지 A하고 스몰 A에서 라지 A가 우성이지만 라지 A하고 라지 B 사이에는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냥 막 할게요. 엄마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굳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빠. 그러면은 두 가지네? 두 가지네? 두 가지네? 한 가지네?
두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네. 그럼 요렇게 곱하니까 자, 유전자형은 총 몇 개야? 유전자 구성은 총 몇 가지가 나와? 2에 5승. 5승이 얼마지? 63인가? 30인가? 32. 32. 그래서 32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와.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는, 자, 가지수를 보면은 요 바가 요 자리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자가 못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소문자니까 처음에는 0개부터 시작해서 대문자니까 5개. 그래서 총 6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그치? 그치? 6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엄마와 같은 표현형, 자, 자손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그 엄마는 대문자가 몇 개? 3개. 근데 대문자가 놓여질 자릿수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자, 5개 중에 3개. 맞니? 20개네. 그럼 총 32분의 2씩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 계산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개든 상관없어. 요것만 잘 해놓고,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그냥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생세포 다 한 다음에 조합하는 거는 못해. 그건 유전자형이 한 2개, 그러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 대립 형질의 유전자가 2종류면은 상관없어. 한 종류면 그냥 해도 되고, 2종류, 그러니까 단일 이전 유전도 그걸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막 3개, 4개 돼버리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거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식물에서는 우리가 검정교배라고 하거든요. 검정교배라고. 아니, 식물에서는 멘델 유전에서 이제.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니까. 자, 그래서 엄빠야.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가자. 3개로 가자. 그러면 엄빠. 하나, 둘, 셋, 넷, 5, 6. 2개네. 하나. 그래서 그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구성은 총 8가지가 나옵니다. 자, 표현형의 가지수는요, 여긴 다 소문자만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대문자가 없지? 그러면은 전부 다 0일 수도 있고요. 자, 대문자가 최대 채워지면 몇 개? 3개 채워지니까 4가지가 나온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엄마와 같은 표현형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러면은 엄마와 같은, 그러니까 엄마는 대문자가 몇 개? 2개의 대문자를 가져야 돼요. 자, 대문자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3군데잖아. 3, 2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러면 3이네. 그럼 전체가 몇 가지야? 8개니까 8분의 3이 되지. 8분의 3이요? 많어. 8분의 3이 제일 많어. 제일 만만해. 혹시 막 어려서 못 보면 8분의 3 찍으면은 그치. 8분의 3이라고 찍어도.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생세포의 유전자를 찾아서 조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은 독립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독립.
다인자 유전에서 독립은. 일단 거의 대부분이 독립이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관도 나오는데, 연관은 이것보다는 생세포 그림표로 해가지고서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 물론 이것도 연관으로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연관은 내가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서 자, 대문자 3개니까 대문자 3개니까 여기서 대문자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돼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죠. 거기다가 막 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지. 성을 섞게 되면 응? 성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지. 근데 성은 거의 섞여도 상관없어. 성은 어차피 얘는 그 형질하는데 대문자 개수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상이든 성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고 보통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이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자,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이렇게 다 찾냐고, 그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엄바가 요거야. 그럼 그 자소는 엄바, 그치?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둘이니까 2의 6승이니까 64개가 나옵니다. 맞죠? 자, 표현형은요, 전부라 다 표현형은 다 소문자가 올 수가 있고, 대문자는 한 개 올 수 있고, 다 채워지면은 6개니까 총 7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피부색, 자, 이게 매우 흰색이 다 소문자야. 매우 검은색이 다 대문자인 거야.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0, 여기가 대문자의 개수가 되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4인 경우를 찾자는 거지. 자, 총 대문자가 올 수 있는 자리는 6개네? 6개 중에 4개. 그치? 그러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은 요렇게 지워지네? 맞나? 그치? 잠깐만. 64 64 4 3 2 1 5, 6 곱하기 5 곱하기. 5가 빠졌구나. 그럼 2가 빼줘야 돼. 왜 계산을.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4, 3 지워지고, 자, 요렇게 하니까 15네. 64분의 15 나오네.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된다. 그치? 이렇게 4번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은 똑같아요. 왜냐면 대문자가 4개라는 얘기는 소문자가 2개잖아요. 얘는 대문자가 2개라는 얘기는 소문자가 4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4개, 2개, 2개, 4개니까 확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1, 1. 그러면은 1, 2, 1. 1,
3, 3, 1. 1, 요거 더하면 4, 더하면 6, 더하면 4, 1. 피타고라스 삼각형. 1, 5, 10, 10, 5, 1. 1, 6, 15, 20, 15, 6, 1. 1, 6, 15, 20, 15, 6, 1. 1, 6, 15, 20, 15, 6, 1. 그래서 피타고라스 삼각형으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말고. 왜냐면, 얘네들은 오로지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은 표현형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돼. 표현형이 7개. 얘는 표현형이 몇 개? 6개. 얘는 표현형이 5개일 때. 4개, 3개, 2개일 때. 그러니까 표현형의 개수를 찾으면은 만약 이거 가지고서 안 된다 싶으면 요걸 해도 돼. 피타고라스 삼각형으로. 왜냐면 여기가 바로 표현형의 개수가 표현형의 수가 2개. 자, 여기는 4개. 몇 개야? 아니야. 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거든. 표현형이. 그랬다 확률이 1대1, 1대 2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확률은 1대 3대 3대 1, 확률이 1대 4대 6대 4대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문자가 0, 1, 0, 1, 2 이렇게 되겠지. 0, 1, 2, 3 대문자의 개수가 0, 1, 2, 3, 4 이렇게 되겠지. 대문자 개수가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표현형의 수 가지고서 피타고라스 삼각형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보다는 아까 했던 방법으로 가자는 거지. 아까 했던 방법으로. 그러면은 연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도 같이 풀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맞지?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몇 개든 상관없어.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계산해 뿌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다. 자, 우리 외국의 사람의 유전. 다인자 유전 문제가 어딨지? 다 올려나? 그러니까 34번 문제. 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자, 라지 A, B, D는 어둡게 하면, 자, 이 종류에 상관없이 개수가 같으면, 대문자의 개수 같으면 피부색은 동일하다. 자, 스몰 a, b, c는 피부를 밝게 하면, 자, 얘도 종류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 개수가 같으면 피부색도 동일하다. 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인 사람이 결혼하여 자손을 낳을 경우 다양한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일단은 기억은 틀렸죠. 복대립 유전은요, 단일 인자입니다. 얘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랬을 때 유전자형이, 자, 이런 사람이 생석할 수 있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자, 부모하고 똑같은 경우잖아. 자,
엄빠, 엄빠, 엄빠. 그치? 그러면은, 자, 엄빠도 요거라. 그치? 엄빠도 요거야.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둘이니까 2에 몇 승이야? 2에 6승이네? 그럼 얼마지? 그치? 64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64가지가 있고, 자, 그 중에서 엄마하고 아빠랑 피부색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형이지. 자, 이 사람이 생성할 수 있는 생세포잖아, 생세포. 그럼 생세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라지에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자, 지금 엄마한테 2개를 받을 수 있죠? 엄마한테 또 2개를 받을 수 있죠? 엄마한테 2개를 받을 수 있죠? 이거 다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치?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럼 엄마한테 2개니까 총 몇 개야? 8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유전자 8가지다.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치? 아빠일 때도 8가지, 엄마한테도 8가지.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렇게 이 사람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도 8가지,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유전자형도 8가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얘랑 피부색이 동일한, 자, 대문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네. 대문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6개인데, 4개잖아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D. 그러니까 얘는 64네.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렇게 지워지니까 15네. 64분의 15. 기억, 니은, 디귿. 답이 되네. 이렇게. 자, 풀이 이해됐니? 자, 다인자 유전 이제 좀 알겠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더 많아도 그냥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이 꼭 저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3개더라도 유전자형에 따라서. 자, 왜냐면 유전자에 따라서 가지수가, 유전자 구성수가 다르거든. 하나인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8가지지만, 자,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세포의 유전자는 몇 가지야? 포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와? 그렇지. 이제 4개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무조건 D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지 D. 하나밖에 없지. 그럼 앞에서 2개, 하나.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지. 4개가 되는 거야. 잘했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병 좀 이제 들어가고, 자, 여기는 내가 따로 문제를 좀 추려가지고서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죽으라고 이제 우리 유전 문제 풀어야지. 아직까지 쉬운 편인 거예요, 예전에. 여기 문제는. 다인자 문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어느 베이스 되는 한 기본에서 중간 정도. 이제 여기서 뭐냐면 킬러 문제를 문항을 풀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가계도에서 이제 독립유전인데 형질이 이제 두 개 막, 그러니까 막 정록생명에 뭐 이제 A형 막 이렇게 섞이잖아. 이런 거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표로 나왔을 때, 표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DNA 상대량, 그 유전자의 DNA 상대량 값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면은 A하고 했을 때 유전자수 1, 1이야. 근데 만약 라지 A면 얘가 2, 0이 되거든. 이걸 보고서 DNA 상대량 보고 판단하는 문제들. DNA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감수 분야라고 또 연결되거든. 감수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유전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풀어 나가야 돼. 연습을 하면서.